첸나이 남부의 공기는 무겁고 그곳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이곳 인도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파업의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기자 니말 페레라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1,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그리고 가족 승계까지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합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피로에 지친 얼굴들 사이로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인터뷰를 나눈 첫 번째 노동자는 30대 가장인 라메시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만큼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 월급은 한 달에 55만 루피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그 정도면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때는 쌀 한 포대도 지금보다 훨씬 싸고 아이들에게 과일이나 간식을 사주는 것도 큰 부담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쌀값이 거의 2배로 올랐고 채소나 과일은 어쩌다 한 번 사는 게 고작입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가면 매번 계산대에서 한숨을 쉬게 돼요. 같은 금액을 주고도 예전보다 사는 양이 훨씬 줄어들었거든요. 그는 최근 마트에서 겪은 일을 예로 들었다. 며칠 전 라메시는 가족들을 위해 주말 식사를 준비하려고 장을 보러 갔다. 그는 평소에 사던 쌀과 야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과일 몇 가지를 골랐는데 계산대에서 가격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랐다고 했다. 3년 전에는 2주 동안 먹을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이제는 겨우 일주일치를 살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저는 그저 식탁에 쌀밥과 반찬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과일 하나라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너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두 사람이 벌어도 생활비가 빠듯해요. 매달 전기세, 물세, 교육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라메시는 자신의 두 아이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종종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싶다고 조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의 자녀들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K-pop 스타들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 공연 티켓 값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아이들이 한국 가수들의 공연에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미안해집니다. 그 티켓 값이 5천 루피가 넘는데 제 월급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55만 루피의 월급에서 필수 생활비를 다 빼고 나면 여유 돈이 거의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저 친구들처럼 가수 공연 한번 보고 싶다는 건데 저로서는 그런 사치조차 허락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라며 미루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부모가 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라메시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꿈꾸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그에게 그 꿈을 더욱 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였다고 했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작은 집, 그저 비가 새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원했지만 그 꿈도 멀어져만 가고 있었다. 제가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려면 10년은 저축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면 그 10년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속도로 물가가 오른다면 제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도 곧 임대료가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메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 파업이 그저 월급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그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 그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라메시의 말은 그저 돈을 더 달라는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삶을 바로잡고 싶은 절박한 목소리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왜 거리로 나섰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생겨난 절박함의 외침이었다.
프리아라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노동자였다. 그녀는 삼성전자 공장에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실망이 서려 있었다. 삼성전자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돕고 자신도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점차 희미해지고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 속에서 그녀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도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세요. 우리 가족 전체가 이 공장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지만 요즘은 이 일이 너무 벅차게 느껴집니다. 프리아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다. 주 6일 48시간을 일하면서도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가족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고요. 저희는 주 5일 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인간인데 일만 하다 삶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특히 남동생과의 일화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남동생은 한국의 K-팝에 열광하는 한 소년이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으로 보고 그들의 공연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프리아의 남동생은 매일처럼 프리아에게 말하곤 했다. 누나, 나도 한 번쯤 그들을 실제로 보고 싶어. 인도에 오면 나랑 꼭 같이 가자. 하지만 그럴 때마다 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언젠가라는 막연한 약속을 남길 뿐이었다. 제 남동생이 한국 가수들이 인도에 올 때마다 가고 싶다고 졸라요. 공연 티켓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 티켓이 5천 루피가 넘어요. 지금 저희 월급으로는 그런 티켓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죠. 동생은 정말 한 번쯤 공연을 보러 가는 꿈을 꾸고 있지만 저는 매번 그 꿈을 꺾어야 해요.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이라고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프리아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깃들어 있었다. 가끔은 정말 미안해요. 동생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저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 하나조차 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하루 10시간 넘게 공장에서 일해야 하니 여유는커녕 쉬는 시간도 없죠. 프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감정적 피로감까지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싶어 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면 그 삶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프리아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머리와 몸은 일에 지쳐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이미 피곤에 찌든 채로 누워 계셨고 남동생은 공연 한 번 보지 못해 속상해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저희 부모님도 거의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죠.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희 남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라고 하셨지만 지금 제 상황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껴집니다. 매일같이 공장에서 일만 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정말로 쉬고 싶어요. 가족들과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동생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파업이 저희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프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싶다는 강한 외침이었다. 그녀가 말한 일과 삶의 균형은 곧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작은 희망조차 이루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프리아의 모습은 그저 젊은 노동자의 피곤함을 넘어선 깊은 절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만난 40대 노동자 비슈누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에 깊은 고뇌와 분노가 묻어났다. 그는 긴 파업 기간 동안 여러 번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 분노는 식지 않는 듯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그의 삶과 동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많은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는 그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사람들을 해고했죠. 처음에는 다들 이해했습니다. 그땐 세상이 혼란스러웠고 회사도 힘들겠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팬데믹은 끝났고 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공장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때 해고된 동료들은 다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비슈누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는 공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서도 언제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회사의 인사팀이 그를 불러 당신도 이제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할까 두려웠다. 다행히 그는 해고되지 않았지만 많은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렸다. 제 옆에서 일하던 친구 라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경력이 더 많았고 저희 팀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그를 해고했죠. 그때 그 친구는 40대 중반이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어요. 해고된 이후로 그는 수개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도 있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취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을 위해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만 했죠. 비슈누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였다. 그는 해고된 동료들이 단지 숫자나 인력이 아니라 모두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강조했다. 라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해고된 뒤에는 그들의 삶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슈누는 자신이 운이 좋아 해고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도 그들과 같은 처지일 수 있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해고된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 대신 제가 해고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단지 저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해고된 동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해고된 동료들을 복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공장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회사는 여유가 생겼는데도 그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저희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이 간단한 요구 때문입니다. 비슈누의 분노는 그의 동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현재의 노동 환경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경영난을 핑계로 사람들을 내보냈지만 이제는 경영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비슈누는 마지막으로 회사가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것에 대한 깊은 실망을 표했다. 우리는 단순히 생산 라인의 부품이 아닙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 뒤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고된 사람들을 잊고 새로운 인력을 뽑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동료들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파업은 그저 임금 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비슈누는 그의 말에 결의가 서린 듯 굳은 표정으로 마무리했다. 그의 분노와 슬픔은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속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느껴졌다. 노조 대표 라울 샤르마는 이번 파업의 중심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단호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우리 문화에서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한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그 여파는 그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의 경제 구조에서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희는 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 자리를 가족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안정감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단순히 돈이나 더 적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었다. 샤르마는 이번 파업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다. 첫 번째로는 임금 인상입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한 달에 받는 55만 루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월급을 2배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급격히 치솟는 생활비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쌀, 채소, 기본적인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월급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에 맞춰 임금이 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죠. 두 번째 요구는 근무시간 단축이었다. 샤르마는 주 6일, 48시간의 근무 체제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강조했다. 주 5일, 35시간 근무로 줄여달라는 요구는 단순히 더 적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더 인간적인 삶을 살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삶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샤르마가 강조한 것은 가족 승계에 대한 요구였다. 이는 인도의 문화적 배경과 깊이 맞닿아 있는 문제였다. 만약 어떤 직원이 불행하게도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한 직원의 자리를 그 가족이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샤르마는 이 요구가 회사 측에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필수적인 보호장치라고 생각했다.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노동자들은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의 생계가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노동자들은 더 충실하고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샤르마는 이번 파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인도 내에서 이 파업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파업은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긴장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도 경제가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인도 정부는 이번 파업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타밀나두 주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재에 나서고 있었다. 타밀나두 주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생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샤르마는 이번 파업을 통해 노조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하며 마무리했다. 우리는 이 파업을 통해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사와 사회가 모두 존중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협상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삼성전자와의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우리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샤르마는 이번 파업이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번 파업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국 기업들과의 노동 문제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기업들이 그에 응답하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번 파업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샤르마의 진지한 표정과 강한 결의는 그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절실한 외침이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였다. 그의 말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이번 파업이 그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기 위해 나는 삼성 인도 법인 관계자인 라운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라운 씨는 먼저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첸나이 공장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인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첸나이 공장은 단순한 제조 시설이 아닙니다. 연 매출이 1조 2천억 루피에 달하는 인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곳입니다. 이 공장은 인도에서 가전제품을 생산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인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인도와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라오는 이어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단순한 외국 기업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사회에 기여하며 인도의 경제 성장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급여는 주변 기업들보다 2배는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며 인도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와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 인상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유지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라오는 회사가 경영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임금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인도 경제와 글로벌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뿐만 아니라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라오는 생산성 유지를 중요시하며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성을 유지해야 하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 감소와 비용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는 다만 삼성전자가 직원들의 요구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며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거부가 아닌 생산성 유지를 고려하면서 가능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가족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입장이었다. 가족 승계는 인사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공장의 전체적인 인사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사망한 직원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회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책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위한 대안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저희는 사망한 직원의 가족을 위한 다른 복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업이 길어질 경우 인도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가 길어질수록 기업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되면 공급망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운 씨는 협상이 길어질 경우 삼성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회사가 다른 선택지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지만 만약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노동비가 저렴하고 비즈니스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라운 씨의 이 발언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노조의 지나친 요구가 계속된다면 기업 차원에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은연중에 흘렸다. 라운 씨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직원 복지를 중요시하며 인도에서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이 여전히 중요한 거점임을 분명히 하며 이번 파업을 통해 더욱 강한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인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 인도 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번 파업이 오히려 더 큰 협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업이 끝난 후에도 인도에서의 사업을 지속하며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더욱 견고한 위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훈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전자는 인도 내에서의 사업 유지와 노동자들과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챈나이 남부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삼성전자 스리페rum부두르 가전 공장의 파업이 마침내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가 중재에 나선 덕분에 노사 양측이 마침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외쳤던 요구는 마침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 인상 요구가 수용되었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만큼 큰 폭의 인상은 아니었지만 3년에 걸쳐 40%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중요한 조치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며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셈이죠. 두 번째로 근무시간 단축도 합의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주 6일, 48시간 근무 체제를 주 5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주 6일에서 45시간 근무로 절충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동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휴가 일수가 주어지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회사 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마음의 짐을 덜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이 직장을 잃을 걱정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보장이 생긴 것이죠. 이 약속은 노조 측에서 이번 파업을 승리로 받아들이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노사 갈등을 넘어서 인도 내 외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포스코 등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이 모든 요구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파업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합을 추구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더 세심하게 듣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번 협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협상은 그 첫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챈나이의 거리는 다시 평온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 위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과연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도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